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담보인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담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담보 1인실 입원 일당 왜 필요한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상급 종합병원에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상의 소견으로 입원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중대한 질환이나 상해 사고로 인한 격리를 통한 입원 필요 소견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두 번째가 가장 많은 케이스, 대부분의 케이스인데요. 다인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병원에서 1인실 입원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번과 같은 사례로 인한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다인실 입원실의 병상수가 부족해서 응급실에서 20시간이 넘게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기사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인실을 선택하실 겁니까? 다인실을 선택하실 겁니까? 물론 회복에 집중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만을 고려한다면 누구나 1인실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높은 비용 때문에 대부분 다인실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때 이 비용을 준비해주는 게 바로 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담보라는 겁니다. 요즘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의 높은 가입 금액 때문입니다. 최대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5일 입원 시에는 300만원, 10일 입원 시에는 600만원, 약관상 최대 30일 입원 시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한 번에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상급 병실로 실손해서 다 보상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상해 의료비 약관을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급병실 보상 안 되는 면책이고요.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한 소견을 낸 경우 또는 상해 사고로 입원 시 해당 병원에 기준 병실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 보상이 되는 예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처치하고서 환자가 1인실을 원하는 경우 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은 약관상 해당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 어떤 사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하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K801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 절제술로 인해 입원 3일 했던 환자입니다. 총 치료 비용은 148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담낭염이라는 거는 간에 있는 쓸개를 담낭이라고 하고 그 쓸개의 염증이 과하게 이제 있을 때 보통 약물로 치료하지만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절제를 해버리거든요. 그걸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3일 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의료비를 통해 117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았고요. 이 환자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특약 가입 가능했다고 하면 3일 60만원 곱해서 180만원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좀 더 넉넉하게 1인실 입원해서 좀 더 편안하게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J350 만성 편도염으로 편도 절제술을 시행했고 입원은 3일을 했습니다. 총 치료 비용은 7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편도가 급성 편도염을 넘어서 편도가 부어서 절제를 한 거죠. 보험금은 62만 8천원 정도가 나왔고요. 일당 없고 질병 입원 의료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가입했더라면 180만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N801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입원 고객입니다. 수술은 없었고요. 입원만 4일 했습니다. 네, 여성 질환이죠. 네. 4일 입원을 했고 이후에 뭐 통원 3일이 있었는데요. 치료 비용은 155만 7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질병 입원 의료비를 통해서 118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특약 가입 시에는 입원 4일 60 곱하기 4에 240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저의 가족이라고 하면 뭐 대상이야 누구든 될 수 있었겠죠. 제 가족이라고 하면 저는 이 담보 미리 가입을 해서 잘 준비를 시켜 놓아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이런 질병에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1인실로, 특실이나 1인실로 입원을 시켜서 하루가 되었든 4일이 되었든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사례입니다. J349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한 부비동염 수술 입원 고객입니다. 입원은 3일을 했고요. 총 치료 비용은 184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질병 입원 의료비를 통해서 152만 7천 원 정도 보험금을 받았는데 3일 입원했으니까 이 환자도 신담보 가입되었다라고 하면 18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질병으로 인한 상급 종합병원 입원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암내심, 중대질환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들로 인해서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한 고객들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상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835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고객입니다. 입원 4일 했고요. 총 치료 비용은 193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날짜를 보니까 사고일이 언제일까요? 사고월이 12월입니다. 네.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니까 제 나이 또래에 남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에도 혹시 축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세요. 상품도 보니까 자녀보험으로 가입을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연령이라는 거죠. 운동하다 다쳤을 겁니다. 보험금으로는 156만 1,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특약 가입되었었다라 하면 4일치 24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험금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S521 낙상으로 인한 요골 상단 골절 및 입원 고객인데 이 환자는 입원을 37일을 했어요. 사고 내용이 처가댁에서 일 도와주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요. 처가댁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도와주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발생 손해액은 612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보험금으로는 392만 8천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환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단 가입되었었다라고 하면 30일치 풀로 받아서 1,800만 원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종합보험과 간편보험 기준으로 약관을 가져와 보았어요. 두 개 약관 한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 서로 동일합니다. 면책이나 감액 없이 즉시 가입 즉시 보험금이 나가는 담보입니다. 장점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요. 사례들에서 보신 것처럼 암내심 중대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는 다양하고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다빈도 질환인 편도염, 부비동염, 담석증 또는 상해, 골절, 사고 등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들, 질병들입니다. 누구나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액보상의 상급 종합병원 1인실 특약 가입 금액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실손의료보험 플러스 입원 일당 가입 금액 합산해도요. 훨씬 더 이 1인실 특약을 통해 보상받는 보험금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입 금액 줄어들 거거든요. 이거 제가 이 동영상 그대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한 20일 정도, 한 보름만 있다가 봐보세요. 가입금액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기 전에 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바빠서 영업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 주변에 정말 중요한 고객들, VIP 고객들만큼은 이 담보 가입금액 줄어들기 전에 반드시 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도 질환으로 인해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 다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객들한테 왜 이런 담보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원망 듣지 않으시려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을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